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을 책임지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박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빈칸에 들어갈 결론 난도 하를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난도 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문제는 혜선쌤이 낸 문제가 아니라요. 인사처에서 실제로 2차 샘플로 제시를 했던 논리추론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같이 문제 풀어볼 건데요. 저번 시간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요것과 관련된 개념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 or Q의 진리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P 또는 Q로 요게 참이 되려면요. 참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P가 참일 때 Q가 거짓이어도 어쨌든 or는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를 선택하면 이거 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괜찮습니다. P가 거짓일 때 Q가 참이라고 하면 자, 뭘 고르면 돼? Q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자, 요것도 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참이면 당연히 뭘까요? 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둘 다 거짓이라면 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or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에 참이 있으면 된다. 둘 다 참인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진리표의 조건을 우리가 좀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랑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대우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대우관계에 관련돼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P이면 Q, 교집합 R이라고 할 때 이렇게 조건문이 반드시 참인 아이가 나오려면은요. P이면 Q이다. 요것을 대우 규칙으로 not Q이면 not P이다. 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not을 붙입니다. Q and R이면 not P다. 요게 바로 대우관계, 복합명제를 이렇게 대우관계로 바꾸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P 또는 Q의 진리 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복합명제를 어떻게 대우규칙으로 바꾸는지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을병정 내 학생의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알려졌대요. 논리기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글쓰기를 신청한다.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갑, 글쓰기, 을, 글쓰기인데 자, 적어도 한 명이 자, 글쓰기를 신청한다는 거니까 이것은 or 둘 중 하나가 신청한다 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갑이 신청하고 을이 신청 안 할 수도 있고요. 갑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을은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둘 다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들어갈게요.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면 자, 몇이니까 이렇게 자,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병은 자, 뭐 말하기와 듣기를 신청한다. 여러분 말하기 와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and 특칭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and로도 쓰여요. 자, 말, 교집합, and 자, 그리고 듣기라고 넣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이것을 그대로 뭐 해줍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대우규칙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게 복합명제니까 이렇게 묶어줘야 되거든요. 자, 복합적일 때는 반드시 괄호를 쳐주셔야 돼요. not을 붙이면 되겠죠? 대우관계, 병, 말, 그리고 교집합에 듣기. 자, 여러분 요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not, 을, 글쓰기, 복합명제의 대우관계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들어갈 건데요. 병이 자, 말하기와 듣기를 신청하면 자, 말 그리고 교집합 듣기를 신청하면이니까 요것도 복잡한 명제니까 묶어주셔야 돼요. 정은 읽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요거를 가지고 대우규칙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 not을 붙이면 되겠죠? not, 정, 읽기, 이면 여기 not이 들어가고요. 병, 말, 그리고 듣기. 자, 요렇게 우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전제가 굉장히 많은데 전제는 모두 다 똑같은 전제일까요? 아니면 가치가 있는 전제가 존재할까요? 제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 보통 논리에서 중요한 전제라고 하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제가 제일 중요해요. 왜? 이 전제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은 무조건 뭘 신청하지 않는데요. 읽기를 무조건 신청하지 않는데요. 이게 가장 확정적인 전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전제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바로 낮정 읽기. 자, 요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전제라고 보는 거죠.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세 번째 전제의 대우명제에 낮정 읽기가 있는 거예요. 낮정 읽기이면 낮병말, 교집합, and 듣기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시작하는 거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가 매개항이 되겠죠? 낮병, 말, 듣기이면 낮, 을, 글쓰기. 자, 여러분, 무조건 을은 글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을,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는 거지? 자, 우리 아까 진리 조건에서 5월로 연결되는 아이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참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을이 아니래요. 그럼 요건 아니잖아. 거짓이잖아. 그럼 누구는 무조건 참이어야 되는 거죠? 갑은 무조건 참이어야지 요 전체가 참이 되는 거지. 5월은 참을 고르는 거니까 갑이 무엇을 신청했음을 바로 글쓰기를 신청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재밌잖아요? 결국에 정답 몇 번?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뒤에 천기누설 해석파기에 들어가 있는 논리, 시각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갑, or, 을에서 여러분 요 진리치의 조건을 아는 그런 지식이 반드시 필요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대우 관계를 정리를 해서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야매꼼수. 이런 문제는 확실한 전제가 가장 가치가 높다. 이렇게 정은 무조건 읽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먼저 시작해야 된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 갑, or, 을에 적용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동치규칙이 있거든요. 요걸 단순함축이라고 하는데 단순함축에 관련된 야매꼼수가 있어요. 어떤 합집합, 어떤 오어가 나와도 조건문으로 바꿀 수 있는 야매꼼수가 있습니다. 알고 싶으시죠? 자, 그러시다면 자, 우리 천기누설 해선방 논리에서 제가 단순함축과 관련된 야매꼼수 엄청 많이 풀 테니까요. 이게 궁금하시다면 저랑 같이 천기누설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도 난도 중에 해당이 되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곧 봐요. 자, 안녕. 네 번째 강의에서 봐요.